런던 윈저가 고등학교 화장실, 파란 눈의 소녀가 검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흐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만 금발이었어도.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한 듯 어색하기만 한데요.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니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눈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손에 들린 태권도 도복이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입니다. 저는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제가 5살 때쯤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던 날 평소보다 더 오래 안아주시고 이마에 뽀뽀해 주셨던 것.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그날 저녁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귀가할 때면 저는 몰래 화장실에 숨어 울곤 했어요. 아빠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죠. 혼자 머리를 빗을 때, 머리를 묶으려고 낑낑댈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늘 엄마가 그리웠어요. 그중 특히 힘들었던 건 잠들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잠들 때 저는 엄마가 예전에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혼자 흥얼거리며 잠들어야 했죠. 가끔은 엄마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을 꺼내 안고 잠들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기마저 희미해져 갔지만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엄마를 만나요. 꿈에서는 엄마가 예전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김밥도 만들어 주시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눈을 뜨면 그때마다 다시 5살 어린아이로 돌아가 이불 속에서 훌쩍이게 되죠. 나이가 들면 그리움이 옅어질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저는 어릴 때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을 마주해야만 했죠. 런던 노팅힐 고등학교에서 저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차별을 겪어야 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늘 인종차별적인 낙서들이 던져져 있었고 체육 시간마다 짝을 정할 때면 저는 항상 혼자 남겨졌습니다. 급식실에서도 친구들은 제가 앉으려 하면 자리를 피해갔어요. 특히 방과 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엠마와 그녀의 무리들은 제 까만 머리카락을 깜동실타래라고 부르며 놀리곤 했죠. 학교 후의 집도 저에겐 또 다른 전쟁터였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넌 네 엄마를 너무 닮았어. 그래서 너를 보면 괴로워라고 하셨고 새어머니 캐롤은 이런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저를 교묘하게 괴롭혔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어머 제니는 또 감기에 걸렸나 봐요. 얼굴이 너무 노랗네. 라며 저를 자연스럽게 제외시켰고 새 동생이 태어난 후에는 아예 제 존재를 지우기 시작했죠. 특히 주말 아침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대청소 시간은 제 악몽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저에게만 고무장갑을 2겹씩 끼게 했죠. 피부가 까매서 집안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노란 장갑을 껴야 보이지 않니? 라며 속삭이곤 웃으셨어요. 손님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도 가슴이 아팠죠. 제니요? 아, 우리 가정부의 딸이에요. 처지가 딱해서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가 중국인이었다나 봐요 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가장 힘든 건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일부러 제 수저만 다르게 준비하셨죠. 동양 아이들은 젓가락이 편하잖아요? 당신 전부인도 그랬으니. 라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곤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새어머니는 항상 미안해 제니. 네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유일한 도피처는 학교 근처의 작은 태권도장이었어요. 하지만 전국 태권도 대회를 앞둔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죠. 발차기를 할 때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도복을 입고 겨루기를 할 때면 더 이상 이상한 눈을 가진 호녀라가 아닌 그저 하나의 수련생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대회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관중석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이 마치 뾰족한 바늘처럼 제 피부를 찔렀습니다. 영국 대표 선발전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저는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쟤는 영국인도 아니잖아 라는 말에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어요. 연습 때는 완벽했던 발차기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었죠. 코치가 아무리 넌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도 거울 속 동양인인 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런던 지역 예선이 열린 체육관은 마치 작은 축제 같았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 피켓을 흔들었고 코치들은 선수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조언을 건넸죠.
하지만 저는 그저 구석에 웅크린 채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여자 청소년부 준결승전입니다. 제니퍼 윌슨. 링에 올라서는 순간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저 차이니즈가 어떻게 영국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누군가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갑자기 제 도복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없었으면 하는 것처럼요. 상대 선수의 발차기가 제 호구를 강타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쉽게 피할 수 있었는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흐느적거리는 것 같았고 어떤 동작도 자신 있게 해낼 수가 없었죠. 역시 눈이 작은 동양인은 시야가 좁아서 피하질 못하는구나. 라는 말이 들리자 순간 제 시선이 흐려졌죠. 결국 큰 점수 차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떠니? 도복값에 대회비에 돈만 줄줄 새는구나. 제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엄마의 사진을 꺼냈어요. 태권도 도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젊은 시절의 엄마.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나라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엄마가 태권도를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는데 어쩌면 저도 그곳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곳에선 제 눈매나 피부색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엄마, 저 한국에 가볼래요.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흐린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을 제 자신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깨끗하고 반짝이는 공항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더 신기했던 건 제가 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였죠. 런던에서는 늘 이방인 같았는데 이곳에선 제 검은 머리가 자연스럽게 풍경에 녹아들었습니다. 제니야! 도착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으로만 보았던 엄마의 동생, 제 이모가 저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 제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이모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동안 매달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한 통도 전해주지 않았구나. 이모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물에 번져 더 반짝거렸죠. 언니, 여기야, 여기. 사촌 수연이는 제 또래였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었죠. 언니 진짜 예쁘다. 파란 눈에 검은 머리라니 완전 특별해. 이상해, 독특해 라는 말만 듣던 제게 특별해라는 말은 가슴을 휘저었어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거였구나. 수연이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외모가 부끄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수연이가 다니는 태권도장은 제가 런던에서 다니던 곳과는 달랐어요. 관장님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평소 훈련 중에는 무척 엄격하신 분이셨지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때는 한없이 다정한 분이셨죠. 그날따라 유독 발차기가 잘 되지 않아 훈련이 끝난 뒤 혼자 남아 있었어요. 관장님은 제가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모습을 보시곤 천천히 다가오셨죠. 제니야. 하고 부르시더니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제가 가진 두 개의 문화처럼 제 안에 흐르는 영국의 피와 한국의 피는 결코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관장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제가 이미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상대를 눌러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는 것. 그동안 제가 겪어온 시간들이 바로 그 과정이었다고요. 그 말씀에 지금까지 제가 견뎌온 시간들이 전부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장 현판에 쓰여 있는 극기상해라는 말도 설명해 주셨어요. 자신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편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지 않은 게 바로 그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건 태권도의 품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관장님은 품새에는 음과 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동작과 부드러운 동작이 조화를 이루듯 제가 가진 두 나라의 피도 약점이 아닌 완벽한 조화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 관장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엄마의 나라에서 태권도를 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제 몸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신을 태권도를 통해 깨달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정체성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관장님의 말씀대로 저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태권도장 친구들이 제게 발차기 궤도가 독특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서양 태권도의 장점이 잘 녹아있다고요. 지금까지 제 다름은 늘 단점이었는데 이곳에선 그게 장점이 된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모는 음식으로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차가운 샐러드와 빵, 수프 같은 것에 길들여져 있던 저는 따뜻하고 다채로운 이모의 한식에서 사랑과 다정함을 느꼈어요. 특히 이모의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할 때면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두부를 좋아하는 저를 보시고는 김치찌개에는 국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두부가 들어가 있었던 것도 감동이었어요. 제니야,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하시며 고기를 제 그릇에 덜어주시는 이모의 눈빛에는 마치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모는 항상 대추차를 끓여두셨어요. 우리 제니 목이 시릴까봐 끓여두었다고 수시로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그 작은 배려에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났죠. 새어머니의 차가운 말투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수연이는 제게 진짜 자매가 무엇인지 알게 해줬어요. 언니 이거 바르면 피부 좋아져. 나랑 똑같은 화장품 쓰자. 하며 자기 화장품을 나눠주고 밤마다 제 얼굴에 팩을 붙여주면서 피부 관리법을 알려줬죠. 런던에선 이복 동생조차 저를 멀리했는데 수연이는 오히려 제가 혼혈이라는 걸 부러워하며 언니는 진짜 특별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도장 동료들도 달랐어요. 힘든 훈련이 끝나면 누군가는 이온 음료를 건네주고 또 누군가는 수건을 가져다 주었죠. 제니, 우리 치킨 먹으러 갈래? 처음으로 친구들과 늦게까지 치킨을 먹으며 수다를 떨던 날,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모는 제 방에 엄마의 학창시절 사진을 걸어주셨어요. 내 엄마가 너만 할 때 찍은 거야. 똑같이 생겼지? 그리고는 매일 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 엄마도 태권도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널 더 사랑했고. 이모는 늘 제게 너는 두 개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이고 그게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모의 말씀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어요. 런던에서는 늘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제 정체성이 이곳에서는 온전한 하나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줬어요. 피부색이나 국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 진심이 전부였습니다. 수연이가 제 머리를 따아주며 언니, 우리 평생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자라고 했을 때 저는 드디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이모와 수연이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밤거리는 런던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안전했죠. 여기가 엄마가 자주 가셨던 카페야. 이모의 말씀에 저는 엄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머무르던 중 관장님께서는 제게 도단위의 태권도 대회에 출전해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흐느적거리며 예선 탈락했던 기억이 떠올라 자신은 없었지만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생겨났습니다. 그날을 위해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고 훈련을 받았죠. 대회 당일에도 제 가슴은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때와 달랐습니다. 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넌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수연이는 제 도복깃을 꼭 잡고 언니 파이팅을 외쳐주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여자 청소년부 결승전입니다. 출전 선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링 위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제 안에 흐르는 두 개의 피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힘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배운 파워와 한국의 유연함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차기는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 배운 대로 제 몸과 동작에만 집중하였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 명씩 이겨나갔고 결국 2위를 하게 되었어요. 경기 직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한국인의 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영국인의 피도 자랑스러워요. 이제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모와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죠. 관장님도 이제 진정한 태권도인이 되었구나 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한국에 머무르며 저는 엄마의 사진 뒤에 적힌 글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메모는 이러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1997년 봄.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안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발차기를 할 수 있어. 언제나 꿈꾸던 대로. 김지선. 이 글에서 저는 엄마이기 이전 지선이었던 젊은 청년의 패기와 용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여주었던 용기와 패기를 저도 반드시 세상에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알아요. 예전에 제가 겪었던 아픔은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제가 저를 믿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던 거죠. 이모 수연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달라졌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영국에 가서 꼭 보여줄 거예요. 한국의 정신과 영국의 힘을 모두 가진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를. 그리고 곧 돌아올게요. 이제 여기가 제 또 다른 집이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 싸우러 가는 거라고요. 제 안에 두 개의 심장이 이제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딸이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굳건히 외로운 싸움을 견뎌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응원해주시는 멋진 한국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